황금빛 동이 트기도 전 푸른빛 아파트에서 폐지를 줍는 윤봉자 할머니. 주민들은 그저 가난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녀가 새벽마다 고급 세단에 몰래 탑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폐지 줍는 노인과 고급차의 미스터리한 연결고리. 겉모습만으로 판단했던 주민들이 곧 알게 될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시죠. 푸른빛 아파트 단지에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란 가로등만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그 고요를 깨는 것은 삐걱거리는 술의 소리뿐. 낡은 쇠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윤봉자는 항상 그렇듯 새벽 3시에 일어나 얼굴을 씻고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구부정한 등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주름진 손은 수레를 밀기에 더없이 익숙했죠. 오늘도 어김없이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버려진 폐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늘은 별로 없네. 봉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쓰레기장 근처에 놓인 종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서인지 폐지보다는 비닐과 플라스틱이 더 많았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꼼꼼히 단지를 둘러보던 봉자의 시선에 큰 상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좋은데. 텔레비전이 들어있었던 듯한 커다란 종이 상자였습니다. 봉자는 자신의 키보다 큰 상자를 눈앞에 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상자를 접어서 수레에 실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테지만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상자를 접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에 봉자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운동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유미정이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대표로 봉자를 늘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저 버려진 상자를. 여기 개인 쓰레기장이 아니잖아요. 이런 데서 뒤적거리지 마세요. 주민들이 불안해해요. 봉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미정은 봉자가 수레를 끌고 아파트에 들어올 때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경비실에도 여러 번 항의했지만 공용도로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앞으로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여기 말고. 미정의 차가운 말이 새벽 공기를 타고 봉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봉자는 접다 만 상자를 두고 수레를 밀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뒤통수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았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자 봉자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수레에는 몇 개 안 되는 종이박스와 신문지가 전부였고 오늘은 별로 수확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봉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아파트로 향하는 길, 가로등 불빛이 흐릿해지는 곳에서 누군가가 봉자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돌아보니 푸른빛 아파트 경비원 고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항상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봉자에게만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죠.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접어놨어요. 경수의 손에는 봉자가 아까 미정 때문에 두고 온 상자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봉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티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고마워요. 늘 신경 써주고. 별 말씀을요. 그냥 버려질 거 할머니가 가져가는 게 낫죠.
경수는 상자를 봉자의 수레에 올려놓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매일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따님이나 아드님은 안 계신가요? 봉자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평소의 담담한 얼굴로 돌아왔죠. 있긴 하지. 하지만 내가 이러고 다니는 건 모르게 해야 해. 내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경수는 더 묻지 않았고 봉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다시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동이 트기 시작했고 도시가 하나둘 깨어나고 있었죠. 봉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새벽부터 오전까지 폐지를 모으고 중간에 잠시 집에 들러 간단히 끼니를 해결한 뒤 오후에는 또 다른 일과를 보냈죠. 하지만 그 일과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눈이 내려도 봉자의 수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듯 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폐지를 모아 재활용센터에 팔았습니다. 받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봉자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봉자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깊은 눈빛으로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아파트 단지,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대의 검은 세단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창문은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있어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웠죠. 그날도 어김없이 이 고급스러운 차는 푸른빛 아파트 후문 근처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서는 한 남자가 핸들을 잡고 앞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정장 차림의 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죠. 후미진 골목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어오는 윤봉자였습니다. 남자는 차 안에서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겠네요. 중얼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자가 골목길을 지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죠. 어둠 속에서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잠시 후 검은 세단은 소리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푸른빛 아파트 주민 카페는 이른 시간부터 수다로 활기찼습니다. 유미정과 몇몇 주부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제 정말 이상한 걸 봤어요. 믿기지가 않아서. 마을 버스를 기다리다 우연히 목격한 일을 이야기하던 서현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54의 나이에도 여전히 호기심 많은 성격의 그녀는 아파트 소식통으로 유명했죠. 그 폐지 줍는 할머니 있잖아요. 항상 우리 아파트에 오는. 아, 그 사람. 요즘도 와요? 경비실에 항의했는데. 미정이 인상을 찌푸리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봉자는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어제 저녁에 그 할머니가 검은색 외제차에 타는 걸 봤어요. 현주의 말에 테이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마시다 놀라 기침을 했고 다른 이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정말요? 혹시 착각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그 좁은 골목길에서 할머니가 수레를 담벼락에 기대어 놓고 검은 차에 탔어요. 번호판까지는 못 봤지만 최소 8천만 원은 넘을 것 같은 외제차였죠. 현주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테이블 주변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누군가 정확히 몇 시쯤이었는지 어떤 차종이었는지 캐물었고 다른 이는 할머니가 정말 그 차에 탄 것이 맞는지 재차 확인했습니다. 설마 그런 폐지 수거가 위장인 거 아니에요?
미정이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주부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애써 무관심한 척하던 옆 테이블의 손님들도 슬그머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남편이 새벽에 출장 가느라 나갔다가 그 할머니가 세련된 옷을 입고 어디론가 가는 걸 봤다고 했거든요. 미정의 말에 현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그럼 뭔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시작된 소문은 하루가 지나지 않아 푸른빛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타내려고 가난한 척하는 부유한 노인이라느니 아니면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억측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봉자가 사기꾼이라며 경비실에 신고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았죠. 그날 저녁 경비원 고경수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인사를 건네던 주민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고 일부는 그에게 접근해 봉자에 대해 캐물었죠. 그 할머니가 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면서요? 경비원님도 알고 계셨어요? 어느 주민의 질문에 경수는 당황했습니다. 봉자가 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고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경수의 차분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직접 봉자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아파트에 나타날 때마다 수군거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튿날 새벽 봉자는 여느 때와 같이 아파트 단지를 돌며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주민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죠. 쓰레기장 근처에서 폐지를 고르던 중 갑자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봉자는 놀라 뒤돌아보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 상태를 찍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한 변명이었지만 봉자는 그 눈빛에서 불순한 의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봉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폐지를 줍는 일이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노골적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죠. 며칠 후 아파트 입구에는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봉자가 수레를 끌고 들어가려 하자 낯선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난 항상 이곳에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주민 카드나 방문증이 없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봉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수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죠. 할머니는 예외입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경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새 경비원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봉자는 고개를 숙여 경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입주민 대표 지시라. 제가 출근 안 하는 날에는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내가 너무 오래 이곳에 와서 그렇지. 봉자의 담담한 목소리 뒤에는 깊은 상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수레를 끌며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지만 이전과는 달리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유미정은 봉자에 대한 의심을 풀지 못한 채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파트 뒷골목에 잠복하여 봉자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지루함에 하품을 하던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끝에 나타났습니다. 창문이 내려가며 안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놀라움에 숨을 죽였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텔레비전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유명한 기업 대표 윤재훈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봉자는 그가 있는 차로 다가가 문을 열고 탑승했습니다. 차는 곧바로 사라졌고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폐지 줍는 노인과 재벌 기업가가 어떤 관계지? 미정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사실이었고 이제 봉자의 이중 생활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죠.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미정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어젯밤 목격한 장면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과 재벌 기업가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그 의문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죠.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간 상태라 집은 고요했습니다. 미정은 결심한 듯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겠어. 목적지는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정숙인의 국밥집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운영된 이 국밥집은 지역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주인장인 남정숙은 동네 사정에 밝기로 유명했죠. 미정이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점심시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가게는 반쯤 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숙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녀의 눈빛은 생기가 넘쳤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깨끗한 앞치마 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오셨나요? 자리는 저쪽이 좋을 것 같아요. 정숙은 미정을 구석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미정은 잠시 메뉴를 살피는 척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사장님, 혹시 윤봉자라는 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아파트 근처에서 폐지를 주우시는. 정숙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자연스러운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봉자 씨요? 네, 알고 있죠. 어쩐 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우리 아파트에서 그분에 대한 소문이 많아서. 미정의 말에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미정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봉자 씨에 대해 무슨 이야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든가, 사실은 부자라든가, 여러 가지요. 정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고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봉자 씨의 진짜 사연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미정은 호기심에 눈을 빛냈습니다. 정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국밥집, 원래는 봉자네 국밥이었어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식당이었죠. 봉자 씨와 남편분이 함께 운영했는데 손맛이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는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정숙의 눈에 옛 추억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5해 전쯤 화재가 났어요. 밤중에 갑자기 식당 뒤편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번졌죠. 가족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봉자 씨의 남편은 종업원을 구하러 불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큰 화상을 입었어요. 미정은 숨을 죽이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 봉자 씨 남편은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병원에 계세요. 식물인간 상태로요. 그렇군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네요. 미정의 가슴이 저밀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했습니다. 화재 후 봉자 씨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병원비에 재산까지. 게다가 그때 입양한 아들까지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아이가 크게 방황했다고 해요. 입양한 아들이요? 네, 결혼 후에도 아이가 없어서 입양했다고 들었어요. 화재 당시 17살쯤 됐을까? 그 아이도 불에 데였는데 얼굴에 상처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해요. 손님이 오셨네요. 정숙이 자리를 뜨자 미정은 들은 이야기를 곱씹었습니다. 봉자의 삶이 이렇게 고단했다니. 그녀가 폐지를 줍는 이유가 단순히 생계 때문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고급 승용차와의 연관성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미정이 주문한 적 없었지만 정숙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봉자 씨 특제 레시피예요. 제가 배워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국밥에서 올라오는 김과 함께 진한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미정은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고 놀라운 맛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그렇죠? 봉자 씨의 손맛은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제가 이 가게를 운영하게 된 것도 봉자 씨 덕분이에요. 미정은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숙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8살 때 저는 갈 곳 없는 불우한 처지였어요. 봉자 씨가 저를 걷어주시고 일도 가르쳐 주셨죠. 화재 후에도 봉자 씨는 저에게 가게를 맡기고 떠나셨어요. 내가 계속해서 국밥을 팔면 좋겠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국밥을 먹으며 그녀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럼 윤재훈과 봉자 씨는 어떤 관계인가요? 혹시 아세요? 정숙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봉자 씨가 지금도 매일 병원에 가신다는 것만은 확실해요. 남편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시죠.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녀의 표정에서 무언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지만 더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계산을 마친 후 미정은 문득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봉자 씨가 어느 병원에 가시는지 아세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북대학병원이요. 매일 오후 3시에 가셔서 저녁까지 계신다고 들었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리를 걸으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봉자에 대한 선입견과 호기심, 그리고 이제는 연민까지 섞여 있었죠. 성북대학병원. 미정은 그날 오후 병원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봉자의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가 발견하게 될 진실은 상상 이상으로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성북대학병원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유미정은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잠시 망설였습니다. 봉자를 직접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식물인간 환자가 있는 병동을 물었고 5층 중환자 장기 입원실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는 동안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봉자를 아파트의 골칫거리로만 여겼는데 지금은 그녀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죠. 미정은 문득 자신의 행동이 과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했습니다. 5층에 도착해 긴 복도를 걷던 중 미정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습니다.
윤봉자였습니다. 폐지를 주울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달리 단정한 옷차림에 가지런히 빗은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봉자는 병실 앞에 서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미정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봉자와 대화 중인 사람은 다름 아닌 윤재훈이었습니다. 어젯밤 봉자를 태운 그 검은 차의 주인이자 지금은 국내 굴지의 IT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였죠. 두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지만 미정은 조용한 복도에서 대화 내용을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폐지를. 제발 그만하시라니까요. 제가 충분히 병원비도 되고.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내 아버지 병원비는 내 몫이야. 봉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훈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적어도 다른 아파트로 가세요. 푸른빛은 이제 위험해요.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다 지나가겠지. 봉자의 담담한 대답에 재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실로 들어갔고 미정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제서야 미정은 숨통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모자지간의 대화였고 윤재훈이 봉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윤재훈이 바로 그 입양아였던 거야? 미정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병실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안을 엿보니 봉자와 재훈이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는데 호흡기와 여러 의료 장치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봉자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고 재훈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오늘 아버지 눈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 잠깐이었지만 봉자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지만 이내 현실을 직시하는 듯 표정이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15년이에요.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민석이가 돌아올 거야. 언젠가는. 봉자의 눈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문득 발밑에서 소리가 났고 미정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복도 끝에서 의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재빨리 반대편으로 걸어가 다른 복도로 접어들었고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제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정숙의 이야기, 그리고 방금 목격한 장면.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한참 후 미정은 재훈이 병실을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통화하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봉자는 여전히 병실에 남아 있었죠. 미정은 용기를 내어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봉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봉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안녕하세요, 봉자 씨. 저는 푸른빛 아파트 입주민 대표 유미정입니다. 봉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나요? 봉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정은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어요. 모든 사정도 모르고 아파트에서도 그렇게 대했는데. 봉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미정은 용기를 내어 병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당신의 아들이 윤재훈이라는 것도, 그리고 남편분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도. 봉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돼요. 특히 재훈이가. 그 아이는 이제 자기 삶을 살아야 해요. 미정은 봉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폐지를 주우시는 거예요? 아드님이 분명 도와드릴 텐데. 봉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 씨, 내 남편이 식물인간이 된 건 내 잘못이에요. 그날 밤 내가 가게에 불을 끄고 나온 줄 알았는데.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재훈이는 화재 이후로 많이 힘들었어요. 얼굴에 화상을 입고 아버지를 잃고 입양하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방황했죠. 집을 나가 연락도 끊었어요.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봉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8년 전에야 재훈이가 돌아왔어요. 이미 사업에 성공해서 처음에는 모든 도움을 거절했지만 최소한 병원비만큼은 그 아이가 내게 해준 거예요. 하지만 내 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했어요. 민석이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미정은 봉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이해가 돼요.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오해해서. 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담담했습니다. 괜찮아요. 각자 사는 게 바쁜데 누가 남의 사정까지 살피겠어요. 그때 봉자의 남편 병상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봉자는 한숨을 내쉬며 남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끔 이런 적이 있어요. 의사들은 반사작용이라고 하지만 난 민석이가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믿어요. 미정은 숙연한 마음으로 병실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윤재훈이 병원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했군요. 미정은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재훈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미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그것만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부탁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돌아섰고 미정은 그가 병원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제껏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푸른빛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달 열리는 주민회의였지만 오늘은 특별히 참석률이 높았습니다. 입구에 붙은 안건 목록에는 외부인 출입 제한 강화라는 항목이 눈에 띄었죠. 유미정은 깊은 숨을 내쉬며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미정이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이후 미정은 봉자에 대한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이제껏 봉자에게 했던 행동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죠. 먼저 지난 회의에서 논의했던 놀이터 개보수 문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일상적인 안건들로 시작됐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연주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 폐지 줍는 할머니 말이에요. 요즘 이상한 소문이 너무 많아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정은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표정을 감추고 차분히 대응했습니다. 네, 그 문제도 오늘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기본적인 안건부터. 그 할머니가 고급차를 타고 다닌대요. 혹시 무슨 범죄와 연관된 거 아닐까요? 한 주민의 발언에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아파트 보안을 위해 출입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정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잠깐만요. 미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그분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말을 하던 미정은 문득 멈췄습니다. 재혼의 부탁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미정은 봉자의 비밀을 폭로하려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뭐가 있는데요? 현주가 재촉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른 방향으로 말을 돌렸습니다. 그분은 단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분입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 지나치게 의심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미정의 말에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대표님도 그 할머니를 못마땅해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미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주민이었죠. 저는 사실 그분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숨죽였습니다. 남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제 어머니의 옛 친구십니다. 폐지를 줍는 이유는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 남편분을 위해서예요. 딱히 수상한 점은 없습니다. 미정은 그 남자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정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오동호에 새로 이사온 손정우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윤재훈 회장의 비서입니다. 미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머니를 위해 제게 부탁하셨어요. 이곳에서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그날 저녁 미정은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고경수는 평소처럼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님, 혹시 윤봉자 할머니에 대해 더 아시는 거 있으세요? 경수는 놀란 듯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봉자 할머니 요즘 안 보이세요? 며칠 전부터 안 오시는 것 같아서. 미정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봉자를 만난 이후 정말 봉자의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급한 마음에 미정은 손정우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도 봉자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님께 여쭤볼게요. 하지만 꼭 알려주실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봉자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초조한 마음에 남정숙의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숙은 미정을 보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봉자 씨가 아파트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다닌대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람들 시선이 너무 따가웠대요. 특히 재훈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재훈이가 어머니 신분이 탄로나면 자기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까봐 봉자 씨가 스스로 발을 뺀 거죠. 미정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녀의 찾아온 변화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디 계세요? 그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봉자 씨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해서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 그녀는 떠나기 전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 그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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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질문은
국밥집, 어떻게 된 거예요? 봉자 씨가 왜 당신에게 맡긴 거죠?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창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18배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서 거리에서 방황하다 봉자 씨를 만났죠. 그분은 저를 걷어주셨고 일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봉자 씨 남편이 저를 구하려다 그렇게 됐어요.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숙은 눈물을 훔치며 계속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때 봉자 씨는 국밥집을 저에게 맡기고 떠났어요.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게 이 가게를 지켜라고. 미정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정숙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매달 가게 수익의 일부를 봉자 씨 계좌로 보내고 있어요. 처음엔 거부하셨지만 제가 고집을 부려서. 미정은 국밥집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닿으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자라났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아파트 주민 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봉자의 개인적인 비밀은 밝히지 않되 그녀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는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댓글을 달았고 일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회의에서 미정이 제안한 지역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아파트 내 작은 행사들도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봉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매일 아침 봉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녀의 술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자는 작은 원룸 창가에 서서 새벽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빛 아파트를 떠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죠. 그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레가 문 앞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 봉자는 중얼거리며 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를 돌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골목길과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봉자는 더욱 조심스럽게 폐지를 주었습니다. 예전처럼 경비원의 따뜻한 인사도 익숙한 풍경도 없었지만 그래도 봉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시간 동안 폐지를 주운 후 봉자는 재활용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수확은 5,000원. 적은 돈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병원에 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성북대학병원 5층. 봉자는 남편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15해 동안 매일같이 열던 문이었지만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항상 그 자리에 누워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담당 의사가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 여사님.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봉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남편분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셨습니다. 어제 밤부터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봉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남편 곁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봉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민석 씨. 내가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봉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지금은 안정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구나. 시간 되면 와주겠니? 메시지를 보낸 후 봉자는 남편 곁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왔듯이 말이죠. 그날 저녁 윤재우는 회사 중역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쌓여 있었고 비서는 해외 출장 일정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재우는 어머니의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보았지만 곧 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은 급히 회사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화재 이전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병원에 도착한 재훈은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5년의 시간이 무색하게 그 모습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재훈은 숨을 고르고 병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봉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재훈을 보자 환하게 빛났습니다. 왔구나, 재훈아. 재훈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들은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폐지는 더 이상. 봉자는 아들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해요. 요즘 너무 야위셨어요. 봉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남편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내 아버지가 깨어날 때까지는 버텨야지. 재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확고한 의지 앞에서 항상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재훈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습니다. 어머니, 저 결정했어요. 국밥집을 다시 열겠습니다. 봉자가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 예전 그 자리에서 국밥집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잖아요. 정숙 이모도 찬성했어요. 봉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화재 후에 어머니를 원망했던 것도 집을 나갔던 것도 이제는 제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볼 차례예요. 봉자는 재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지만 아들의 결단에 대한 감사함과 자랑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의료진은 밤새 병실을 드나들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재훈은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의사가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봉자와 재훈은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남편의 아버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모니터의 선들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봉자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석 씨 힘내. 우리가 여기 있어.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재훈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모니터의 선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놀란 표정으로 환자를 살폈습니다.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봉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민석 씨, 들리지? 재훈이가 돌아왔어. 우리 다시 시작할 거야. 재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지키고 아버지를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이죠. 한편 유미정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조금씩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노인 돌봄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경비원 고경수의 도움으로 폐지 분리수거 캠페인도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봉자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다시 만나 뵙고 싶어요. 미정은 국밥집에 들러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재훈 씨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성북대학병원 5층 병실에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창가에 놓인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희미한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던 윤민석의 병실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이후 의료진은 밤새 민석의 상태를 지켜보았고 다행히 아침까지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윤봉자는 남편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피로에 지친 그녀의 눈꺼풀이 무거워졌지만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재훈은 소파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모두 미뤄둔 채 어머니와 아버지 곁을 지키기로 한 것이죠. 민석 씨, 들려? 우리 재훈이가 국밥집을 다시 열겠대. 봉자는 남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치 대화를 나누듯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15해 전 그 자리에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봉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봉자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을 꼭 쥐고 있던 민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민석 씨? 봉자는 놀라움에 숨을 멈추고 남편의 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움직임은 없었고 민석은 여전히 고요한 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봉자는 자신의 착각이었나 싶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착각과 희망 사이에서 방황했던가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잠에서 깬 재훈의 목소리에 봉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석의 손가락이 분명하게 움직였고 이번에는 봉자의 손을 꽉 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재훈아, 빨리 의사 선생님을 불러. 재훈은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봉자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석 씨, 나 여기 있어. 들리면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줘. 놀랍게도 민석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게 말이죠. 그리고 봉자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5년 동안 감겨있던 민석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석 씨, 민석 씨. 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구 뛰었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었고 봉자는 15해 만에 다시 남편의 눈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봉자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는 15년의 기다림과 사랑,
그리고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은 성대는 아직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재훈과 함께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민석의 눈이 떠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의사는 재빨리 민석의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공 반응, 혈압, 심박수, 모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봉자와 재훈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이건 분명 기적입니다. 15년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뭅니다. 의사의 말에 봉자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재훈도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는 아버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재훈이에요. 민석의 눈이 천천히 재훈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인식의 빛이 어렸고 입술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는 말이었지만 재훈은 그것이 아들이라는 단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병실은 분주했습니다. 검사가 계속되었고 민석의 상태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뇌 기능은 예상보다 훨씬 양호했습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재활이 필요하겠지만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기적 같아요. 봉자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의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 15년간 매일 찾아오신 당신의 헌신이 가장 큰 치료제였을 겁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폐지 줍는 모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원을 찾던 모습, 그리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던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재훈은 유미정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오던 중 우연히 분주한 의료진의 움직임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고 간호사로부터 기적적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정말 축하드려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미정의 진심 어린 축하에 재훈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15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그 사랑이 아버지를 돌아오게 한 것 같습니다.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봉자를 오해했던 날들, 그녀를 냉대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 아파트 주민들이 이 소식을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모두가 봉자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거든요. 재훈은 미정의 말에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봉자에 대한 미정의 마음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재훈은 여전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봉자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미소는 재훈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자리를 봐드릴게요. 조금 쉬세요. 봉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눈을 뗄 수가 없어. 재훈은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을 사랑한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경비원 고경수, 국밥집 주인 남정숙, 그리고 푸른빛 아파트 주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봉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병실은 꽃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봉자는 이 모든 관심이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깊은 밤 병실에는 봉자와 재훈 그리고 민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병실 안에는 평화로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민석은 다시 잠들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뿐 혼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폐지는 그만 주우셔도 돼요. 재훈의 말에 봉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동안 그녀의 일상이 되었던 일을 그만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아버지 재활 치료도 필요하고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제는 어머니가 아버지 옆에서 편히 계실 때예요. 봉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감사와 안도 그리고 깊은 사랑이 빛났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5월의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건물 앞에 걸린 현수막을 발견했습니다. 봉자네 국밥 마이너스 다시 문을 엽니다. 15회 전 화재로 사라졌던 국밥집이 부활한다는 소식에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옛 추억을 나누는 이야기가 솔솔 피어올랐습니다. 진짜 그 맛 그대로일까? 봉자 씨가 직접 나온다는 거야? 아니, 그 아들이 차린다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개업 당일에는 문을 열기도 전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국밥집 안에서는 윤재훈이 분주히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정확히 따르기 위해 몇 주 동안 연습했고 정숙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괜찮을까, 정숙 이모? 재훈의 물음에 정숙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었잖아. 재훈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개업 준비로 바빴지만 그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회복한 지 3달 민석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기도 조금씩 가능해져서 간단한 대화는 나눌 수 있었죠. 비록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의사들은 민석의 상태가 놀랍도록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 봉자가 주방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폐지를 줍던 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손질된 머리와 깨끗한 앞치마 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에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봉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뒤로 휠체어를 탄 민석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비록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봉자의 말에 재훈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기다리던 사람들이 환호성과 함께 국밥집으로 들어섰고 오랜만에 국밥집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봉자와 재훈은 분주히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고 민석은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민석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소식이 통 없더니. 아는 얼굴들이 민석을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비록 말은 많이 하지 못했지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봉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행복한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유미정도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몇몇 푸른빛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왔는데 그 중에는 경비원 고경수도 있었습니다. 미정은 봉자를 보자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기뻐요. 봉자는 미정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도 없었을 거예요. 미정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처음 봉자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지만 봉자의 따뜻한 미소에
그런 감정마저 녹아내렸습니다. 국밥집은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찼고 맛있는 국밥 향기가 거리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맛을 본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맛이야. 이 맛을 다시 볼 줄이야.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봉자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국밥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해진 오후, 재호는 테이블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봉자는 민석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민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짧은 단어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재훈아. 봉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재훈이 다가가자 봉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대. 재훈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화재 이후 방황하던 시간들, 어머니를 원망하던 날들, 그리고 결국 돌아와 가족을 되찾은 지금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돌아와 주셔서.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국밥집 문이 열리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푸른빛 아파트 주민들이었고 그 중에는 서연주를 비롯해 봉자를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현주가 머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오해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봉자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앉으세요. 국밥 한 그릇씩 대접할게요. 주민들은 감사히 자리에 앉았고 봉자는 정성껏 국밥을 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맛있는 국밥을 먹으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고 곧 웃음소리가 국밥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국밥집에는 몇몇 단골 손님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재훈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진동으로 설정된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회사에서 온 중요한 연락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싶었습니다. 재훈아, 이리 와봐. 봉자의 부름에 재훈은 부모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민석은 무언가를 종이에 적고 있었습니다. 아직 손떨림이 있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재훈은 아버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고 봉자도 행복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지? 봉자의 물음에 민석과 재훈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밥집 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미정은 멀리서 봉자네 국밥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진정한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봉자 가족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